안녕하세요. 법인의 모든 것은 이 안에 있다. BGN CEO 류낙형입니다. 오늘은 정관을 개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그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들, 또 정관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내용을 또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 www.bgnco.com 이 안에 무료로 회원을 가입하시고 들어오시면 그 안에 메뉴바로 아카데미라는 메뉴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정관정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또 정관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지식들이죠. 예, 우리가 대표님께 정관정비를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내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한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조금 더 간략하게 또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또 그 정관을 개정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뭐 기업의 그 근본 규칙을 정한 문서다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좀 막연합니다. 막연하고요. 주요 목적이다라고 하면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고 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기업 운영의 안정화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정관이라는 것은 법인이 애초에 설립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정관을 근거로 해서 법인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이 애초에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관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기업과 관련된 기업이라는 게 이제 상법상의 조직이니까 그 상법상의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절차들을 그 안에다가 이제 좀 압축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죠. 반드시 그 기업이 운영이 될 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처음에 이제 그 표준정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 다루지 않았지만 대표나 주주들의 이익을 좀 실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표준정관들 또 원시정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관을 개정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정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권 보호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떤 규칙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정관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정관의 그런 내용들이 부실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의 흠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관 내용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나 대표 입장에서 그 정관을 어떤 조항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하는 게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기업 운영의 안정화에 적합해야 되겠죠. 예, 대표나 임원 또는 주주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업 운영에 있어서도 되게 불안하겠죠. 예, 임원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야 된다든지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로 그렇다라고 하면 기업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모든 것들을 이 정관이라는 것에 이제 뭉뚱그려 놨다. 어떻게 보면 큰 그 구조 속에 이제 우리 회사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정관 개정이죠. 개정인데 개정이라는 게 뭔가가 문제가 있거나 또 바꿔야 될 그 실익이 있을 때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업종과 정관의 목적 사항이 부합하는지 우리가 기업의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이제 기업의 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또 정관에는 목적사항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죠. 뭐 많은 거는 뭐 수십 개씩 목적사항이라는 것을 적어 놓지만 사실 정관의 목적사항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크게 될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상의 기업의 업종에 그렇게 다양하게 써놓지는 않죠.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그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에다가 이제 실제로 기재가 될 텐데요. 어,
업종에는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상에는 있는데 정관의 목적사항하고는 전혀 달라요. 정관의 목적사항이라는 건 그 회사가 설립의 목적인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상의 뭐 업종과 다르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설립은 A를 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은 B를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업종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관의 목적사항을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임원의 퇴직금이나 보수 규정 같은 경우 너무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정관에 또는 뭐 규정으로서 기재가 되어 있고 명문화되어 있는지 또 내용도 적정한지 왜냐하면 과거에 있던 내용들하고 지금하고 좀 바뀐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정한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양도 제한 규정, 뭐 중간 배당 규정,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이 많죠. 예, 이런 것들이 없는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사실 필요합니다. 예, 특히 이제 양도 제한 규정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인 지분이 좀 있다든지 또 동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이제 지분을 나눠 갖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양도 제한 규정 같은 것들을 정관에다가 넣어놓고 그걸 등기를 해놔야 나중에 그나마 이제 문제의 소지가 덜 하겠죠. 그 다음에 기타 등기사항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이 등기사항이라는 게 뭡니까?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법인의 등기부 등본에다가 기재를 해야 되는 또는 이미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변경이 될 때 그것을 반드시 검토를 하고 정관에 그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특히 정관과 등기부 등본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경이 되면 정관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등기부 등본에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되겠죠. 특히 등기사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을 지금 보면 그 이제 원시정관을 통해서 등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업은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게뭐 우리가 뒤에서 따로 배우겠지만 절대적인 기재사항을 위주로 되어 있는 이제 표준정관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절대적인 기재사항이 없으면 하나라도 빠지면 그게 등기가 안 되죠. 등기관들이 반려를 하니까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재사항은 원시정관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립등기가 되죠. 당연히 설립이 되죠. 설립이 되면 설립등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관이라고 대표님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등기로서 표준 정관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대표님,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주주나 임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어쨌든 그런 아주 막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주 보호, 또 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수,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상법과 세법을 고려해서 주기적인 점검 또 점검이 됐는데 문제가 있다면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이제 정관이 기재가 되지 않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정관 자체가 기재가 안 된다고 해서 정관의 효력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만 효력을 또 인정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필수적인 기재사항, 절대적인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해도 말이죠. 그걸 이제 상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미비로 정관 미비, 그러니까 정관에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가 기업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절차상의 무효로 인해서 부인당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정 정비를 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정관에는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사항, 좀 전에 이제 필수적 기재사항
기재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렸죠. 기재가 없으면 당연히 정관이 무효화되고 설립 무효의 원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설립 자체가 원래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여기 보시면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 한 주의 금액,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기인의 성명 및 이런 것들. 자, 뭐가 생각이 납니까? 법인 등기부등본이 생각이 나시죠? 법인 등기부등본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발기인의 성명 및 주민번호, 주소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요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발기인은 사실은 주주가 되는 거죠. 주주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임원은 들어가겠죠. 임원은 들어갈 겁니다.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상대적인 기재사항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은 유효합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정관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한 사항이 효력이 생기려면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이라든지 주식의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 같은 것들이죠. 중간 배당 규정, 무상증자 규정. 이런 규정들이 정관에 만약에 없는 상태로 행위를 했다. 할 수 없습니다.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임의적 기재상. 기재하면 효력이 있고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정관에 가끔 보면 한번 읽다 보면 주권의 종류라는 것 있잖아요. 한 주의 금액이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그게 반드시 다 똑똑 반드시 5000원짜리가 있어야 되고 만원짜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는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상대적 기재사항은 이제 기재가 없으면 그 사항이 회사와 주주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법 제290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일 정관에 그런 규정이 없이 뭔가 행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실행 전에 반드시 정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랑 가끔 뭔가를 할 때 법무사가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대표님, 혹시 정관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그럼 정관 한번 보내보세요. 한번 확인해 볼게. 없으면 정관을 개정하셔야 됩니다. 그 조항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등기사항이면 등기를 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시점에서.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뭡니까? 등기사항은 아니라고 해도 정관이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그러니까 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정관을 이제 개정을 하는데 개정한 이후에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는 게 있고요. 등기사항이라고 하면 개정하면서 등기를 통해서 법인 등기부등본에 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법무사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맡기죠. 등기사항이니까 등기부등본이 바뀌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정관에 이런 내용들이 수정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등기사항이면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확인 좀 해달라고 하면 그 외의 서류들은 여러 가지 부가 서류들이 있어요. 등기할 때 써야 되는 서류.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이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법무사가 잘 준비를 해줍니다. 등기사항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게 돈이니까요. 그분들의 수입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기 이제 좀 전에 해놨던 것처럼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관을 변경을 할 때 등기사항 이제 있죠. 변경 시 등기사항.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정관을 개정하면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용어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공증이 뭔지, 등기가 뭔지, 주주총회 의사록이 뭔지.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관을 변경한다라고 할 때, 개정한다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결의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총회라는 것이 열려야 되고 그 증빙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의사록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정관을 개정한 내용들 가운데 등기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이 됐든 상대적 기재사항이어서 등기가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 때는 법무사에게 정관 개정 내용과 함께 등기사항의 변경을 알려서 진행을 그냥 하도록 의뢰하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의뢰하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등기를 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등기사항의 변경이 없었다. 그러면 주주총회 의사록과 함께 정관 개정된 내용들을 거기다가 첨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2월 달쯤에 이제 뭐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 날라오잖아요. 주주총회 참석하라고. 가끔 거기에 보면 정기 주주총회 참석 같은 통지서가 날라올 때 어떤 의안을 가지고 뭐를 할 거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정관 개정의 건도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개정 전에는 뭔데 개정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경우들을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등기 사항이 있으면 등기를 하는 거고 등기 사항이 없으면 주주총회하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등기 사항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기재사항, 등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라도 우리가 건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건드리는 순간 다 등기 사항인 겁니다. 목적사항 하나를 빼든 하나를 집어넣든 본전 소재지가 바뀌든 대표이사 주소가 바뀌든 등기부에 나와 있는 뭐가 하나 바뀌면 다 등기 사항입니다. 다 등기 사항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이나 이런 것들처럼 상대적인 기재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니까 요거 지금 1번부터 19번까지 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관을 우리가 개정을 의뢰를 받아서 해 주실 때 등기를 하게 되면 법무사가 당연히 개입을 하겠지만 등기해야 될 일이 없는 정관 개정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함께 정관 개정본을 거기다가 첨부해서 간의를 하고 보관하시면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공증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등기는 하지 않아도 공증은 할 수가 있죠. 공증은 뭡니까? 공적으로 인증을 받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인증을 받는 건가요? 뭐 내용을 당연히 인증받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점에 대한 인증이 더 맞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내용과 시점, 언제 이 정관을 변경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이런 내용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받음으로써 혹시라도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제3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고 또 국세청에서 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정관 개정 시점이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공증을 받아놓으면 그게 시점이 되는데 우리가 공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인 경우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정관을 개정을 할 때 자본금 10억 이상인 회사는 공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개정을 할 때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회사들은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이즈예요. 자본금이 10억이 넘어가는 회사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증을 하는 이유, 등기사항도 없는데 주주총회 결의하고 공증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마치 우리가 임차 전세를 줬을 때 이제 세입자들이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뭐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점에 대한 언제 우리가 그것을 권리 주장을 나중에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 시 상기사항에 대한 변경이나 추가가 없다면 등기가 필요 없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과 함께 개정된 정관을 보관하면 된다.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자본금 10억 미만이다. 그런 경우에 공증은 필수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등기와 공증은 다른 내용입니다. 물론 등기를 해야 될 때 공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법무사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을 하고 정관을 개정했고 지급 규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정관에 이제 붙이겠죠. 여기 부칙으로 이제 같이 붙여놨을 거 아닙니까? 주주총회 또 열어서 의사록도 만들어 놓고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보통 접어서 중간에 반쯤 접어서 다 이어서 관인을 쭈루룩 하게 되죠. 이렇게 쭈루룩 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록에 주주총회에 참석한 대표이사, 주주총회에 참석한 대표이사의 법인인감 플러스 개인인감, 그 다음에 사내이사의 인감, 대표 말고 또 사내에 다른 이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감도 날인하고, 그래서 정관 및 지급 규정에 이어서 붙여갖고 쭉 이제 의사록, 정관, 지급 규정 쭉 붙여서 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이 들어갔던 도장들을 다 간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관의 주요 내용, 뭐 이거는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상호, 자 보셨죠? 목적, 이 목적사항이라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목적사항은 우리가 뭐 수십 가지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설립할 때는.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끼워 넣을 때는 이제 건당, 한 건당 뭐 한 4만 원이 든다고 우리 고문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법인이 설립이 될 때 해야 될 사업자 등록증상에 기재할 그런 업종과 일치하게 하기 위한 목적사항 외에 앞으로 또 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까지 다 집어넣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본점 소재지도 보시면 되고, 여기 본점을 이제 나중에 정관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까지만 하면 됩니다. 뭐 시, 뭐 서울시 무슨 구 아닙니다. 예, 여기 성남 시내에 둔다, 뭐 서울특별시에 둔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공고 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예, 여기 죄송합니다. 다만 전산장애 이런 경우에는 뭐 일간 게재한다. 여기 지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여기 뭐 그 서울 시내 그 회사의 공고는 뭐 서울 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없는 회사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회사들은 이제 정관을 개정할 때 이렇게 공고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하게 되면 공고 방법에 대한 내용이 등기부에도 홈페이지가 홈페이지로 이제 공고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공고 방법에 대한 요게 이제 절대적인 기재 사항이니까 예, 등기 사항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주식,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건 앞으로 발행할 주식 총수. 앞으로 발행할 주식 총수. 한 주에 금액 액면가죠. 그 다음에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끔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애초에 설립할 때 5천만 원으로 설립해서 한 주의 금액이 5천 원이고 주식수가 만주 하면 5천만 원인데 중간중간에 유상증자를 해서 한 3억까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도 여기 7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본회사는 설립 시에 예, 중간중간에 증자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정관이 개정돼도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애초에 그 설립 당시에 자본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식 총수도 그때 주식 총수로만 기재를 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개정하실 때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자본금을 그러니까 늘어난 증자를 통해서 늘어난 그 주식수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자기 주식 취득이나 뭐 처분 이런 것들 예, 요즘 많이 하잖아요. 자기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고 또 소각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원시정관에는. 그 다음에 이제 스톡 옵션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항을 추가해서 이것도 조항이 추가가 되면 예, 등기 사항이에요. 그럼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예, 법무사한테 의뢰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용도 사실은 꼼꼼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도 없다가 생기면 없다가 추가하면 이것도 등기사항이에요. 예.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주 유해이자에게 양도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요거를 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에 공시가 돼 있지 않을까 등기에서 나타나 있지 않으면 제3자가 어떤 주주로부터 주식을 살 때 예, 그쵸? 예, 정관에는 있는데 등기부등본이 없다라고 하면 제3자 어떤 주주로부터 이 주식을 샀다. 근데 여기는 지금 효력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제3자는 뭡니까?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불이익을 다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확인을 해보고 살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표시해줘라. 주식의 양도 제한이 있으면. 예,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등기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원시정관에는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이 되게 없지만 이제 잘 모르다가 보니까 동업자인 경우도 있고 타인 지분도 많은데 없이 그냥 시작하셨다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제 다른 정관 손보면서 같이 이제 추가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추가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주식의 양도 제한 규정이 효력이 있다. 예, 그 얘기고요. 자, 뭐 이거 다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뭐 소집 통지 및 공고, 소집 시기 상법상의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갖다 저희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 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번 1번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의결정족수나 이런 것들이 보통 결의사항이 있고 특별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 이제 여기가 특별 결의사항이에요. 특별 결의사항에 정족수라는 게 있어요. 정족수를 특별 결의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 자, 일단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주주총회가 열렸다라고 하면 출석한 주주들이 있을 거예요. 출석한 주주의 사람의 머릿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출석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출석한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명 중에 7명이 출석했는데 그 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수, 찬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 참석한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이 일단은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일단 전체 주식수를 니네가 3분의 2 이상 참석을 했다고 출석한 주주가, 그런데 출석한 주주가 3분의 2 이상이 참석했다고 해도 전체 주식 총수, 니네 회사가 가지고, 그러니까 니네 회사에 대한 전체 주식 총수, 발행된 전체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돼. 그 숫자가. 이 얘기입니다. 그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가 찬성을 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그게 특별 결의에서 이제 찬성이 되는 거예요. 통과가 되는 거예요. 결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정관 변경이라는 게 특별 결의 사항이에요. 우리가 정관 개정을 하는데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예, 3분의 지금같이 특별 그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예, 특별 결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결의가 되지 않으면, 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대표이자 주주 또는 실제 우리가 이제 만나는 그런 분들, 대표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정관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또는 이제 투자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받을 때 또 정관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투자자들이 검토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예, 이런 본인들이 조금 더 유리한 내용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미리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자가 뭐 한 40% 갖고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정관 변경 못하죠. 예, 아무리 해봐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예, 넘길 수가 없으니까요. 자, 한번 이제 보시고요. 예, 쭉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구성한다. 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등기부등본에 보면 사내이사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이사, 또 뭐 사회이사도 포함합니다. 예, 뭐 비상무이사도 포함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 근무를 상시 근무하는 이제 사내이사 말고, 예, 상시 근무하지 않는 이사도 있습니다. 비상무이사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사에 포함되긴 합니다만, 자,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세 사람이 이사가 안 된다. 이사의 숫자가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이사의 숫자가 세 사람이 안 되면 이사회라는 거는 애초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회 결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 이사만 있으면 이사회 결의도 하고 그 다음에 주주총회 결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예, 이사는 3인 이상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사 임기 3년, 뭐 3년에 한 번씩, 예, 정기주주총회를 통해서, 예, 재선임 또는 중임 등기를 해야 되고, 3년이 됐는데도 지났는데도 계속 그대로 있다. 등기부등본상에 뭐 예를 들어서 19년 4월에 선임이 됐는데 대표이사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 근데 정관에는 임기가 3년이다.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미 임기가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등기를 해야 될 때, 예, 이런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사회 보수 퇴직금 규정. 우리가 제일 이제 핫하게 보는 것들이 보수 퇴직금 규정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규정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놨어요. 예, 그래서 뭐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근거는 여기 보수 규정에, 정관 규정에는 자세하게 쓸 수가 없어서 이제 지급 규정이라는 것들을 따로 저희가 이제, 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규정, 뭐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라고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뒤에 이제 지급 규정을 저희가 별도로 해서 세부적으로 마련해 놓는 거죠. 예, 구체적일수록 더 좋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 배당 규정, 특히 중간 배당 규정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는 등기 사항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기재 사항이죠. 그래서 이게 중간 배당 규정이 있어야 중간 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배당 규정이 없는데 중간 배당을 하면 안 돼요. 중간 배당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대표님은 중간 배당 규정을 정관에 넣으셔야 되고요. 중간 배당 규정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사회 보통은 우리가 배당은 정기 배당과 중간 배당, 정기 배당은 정기주총 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주주총회 의결에 의해서 배당을 하는 거지만 중간 배당은 반드시 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사회가 있는 회사라고 하면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다. 이사회가 없다면 주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관 지급 규정들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이제 회사에 맞게 수정해서 스스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급 규정, 보수 지급 규정, 한도 이렇게 해놨고요. 퇴직금 지급 규정, 그다음에 보시면 적용 범위, 임원의 범위인 거죠. 또 지급 사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배수, 대표이사, 이사 이런 사람들의 지급 배수, 또 기간에 따른 배수가 또 다 있죠.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번 이런 것들은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다 나와 있고 다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지급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 지급 규정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리후생 지급 규정을 통해서 해놔야 뭔가를 사용을 하셨을 때 근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고 생명보험 같은 것들도 이제 대표님들이 가입하시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비 규정 같은 것들도 당연히 여기다 기재를 해두시면 좋죠. 이건 이제 저희가 풀세트가 아니고 중간에 필요한 내용들을 바깥에서 끄집어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기준은 없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요 정도면 적정해 이런 것들이고 법인사업 안전관리 규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장성 보험 상품의 부보에서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망보험금을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에 이제 부보해서 회사의 위험을 조금 관리하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경영인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놓은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대표님 개인 재산으로 또 돌아가시는 유고하는 임원 개인 재산으로 법인에 담보 제공을 한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런 경우에 가장 먼저 차입금 상환을 해서 문제가 좀 없도록 해주자 그런 내용들을 덧붙여 써놨습니다. 덧붙여서 덤으로 써놓은 거죠. 무슨 내용이냐면 주주나 임원들을 조금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정관은 당연히 설립할 때 만들어지는 거고 또 회사의 근거 규정이 되는 것이지만 가만히 뜯어놓고 보면 주주나 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임원 상속 주식 취득 규정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하시면 한 번 더 들어가 보시고요. 상속 감자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들이고요. 자, 이 프로세스 정관 정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그 정관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거를 수정하려면 개정하려면 이제 이런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당연히 이사회 소집 통지하고 이사회 개최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하고 주주총회 개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통지를 할 수도 있고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냥 통지를 생략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 지급 규정 또는 정관 전면 개정을 할 수도 있고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보수 지급 규정만 따로 이렇게 개정을 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가 정관이나 보수 지급 규정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이사회의 안건들이 정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정관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관 전면 개정 아니면 부분 규정 아니면 지급 규정, 퇴직금이나 보수 지급 규정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양식들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희 시스템에 가면 누르면 양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총회도 소집 통지를 해야 되겠죠. 원래는. 하지만 생략할 수도 있죠.
어떨 때 총 주주들, 전체 주주들이 동의를 하면, 그래서 주주 동의서라는 것을 따로 받아두시면 굳이 통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주주총회를 거쳐서 뭔가를 전면 개정을 해야 되는 것들은, 또는 뭐 정관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것들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양식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아까 양식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런 양식이에요. 예, 이사의 동의서는 이렇게 생겼고 이사의 이사로 그래서 정관 전면 개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면 개정이 아니라 지급 규정만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이제 총 주주 동의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해야 되는데 생략하고 총주주 동의서 주주들 도장 받고 예,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소집 절차를 생략한다. 예, 또는 아예 그냥 제3자들이 있어서 타인 주주들이 있어서 소집 통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소집 통지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또 그래서 이제 한 다음에 그 날짜에 맞춰서 의사 주주총회를 해야 되는 거죠. 3월에 하는 정기주주총회 외에 하는 주주총회는 다 임시주주총회인 거고요. 예, 이렇게 언제 어디서 몇 명의 주주들이 참석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그 의안은 이런 거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 제정의 것, 별도 각종 규정 제정의 것, 예, 이렇게 해서 뭐 대표이사 도장, 개인 도장, 사내이사 개인 도장, 예, 그다음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정관을 전면 개정이 아니라 이제 일부 변경할 때는 이제 이렇게 의안을 바꾸는 거예요, 내용을.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쉽게 바꾸실 수 있도록 다 양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바꾸라는 거구나. 여기에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예, 근거를 마련해 놓고, 아까 보신 정관을 그렇게 개정하시면 되는 거고, 개정하셔서 의사록 뒤에, 예, 붙여서 간인을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인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대표이사, 예, 법인인감, 또 개인인감이 들어갔으면 개인인감, 사내이사의 개인인감이 들어갔으면 개인인감까지 다 찍으셔야 됩니다. 예,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법인의 등기사항이다라고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 뭐 우리가 놓치기 쉬우니까, 본점 이전, 임원 변경, 임원 중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이사 주소 변경, 사업 목적 공고 방법 변경, 다 등기사항입니다. 지점 설치, 자본금이 늘어나거나, 유상증자, 출자 전환, 예, 한 주당 액면 분할하거나, 예, 발행할 주식을 예, 늘리거나, 뭐 줄이거나, 주식 양도 제한 규정 추가하거나, 스톡 옵션 규정 추가하거나, 뭐 이렇게 우선주나 뭐 상한 전환 우선주 같은 것들에 대한 신설 변경을 하거나, 예, 아무래도 자본금이 이제 바뀌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해산 청산 등기, 또 계속 등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기 사항이니까 예, 정관에 아까 이제 정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중복돼서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있고 정관과 상관없이 바뀌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정관과 상관없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해산 청산 등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또 대표이사 주소 변경 이런 것들은 뭐 정관과 상관없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긴 힘든 거니까 또 등기 사항들은 다 법무사한테 넘긴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가시자고요. 그리고 등기 사유 발생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 등기를 해야 된다. 아셨죠?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본점 이전했다면 이전한 시점으로부터 임원 변경했다면 뭐 변경한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고 기한이 지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괜히 과태료 내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직접 스스로 해결하셔야 될 것들이 있고 등기 사항이 들어가면 등기를 해야 되는 법무사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법무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관 내용을 법무사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예, 큰 오산입니다. 설립할 때 그 필수적 기재 사항은 법무사가 정확하게 해놓겠지만 그 외적인 사항들은 법무사님들이 잘 모릅니다. 특히 임원 주주와 관련된 지급 규정 관련된 세법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들은 반드시 예, 등기를 할 때 등기 사항이 있어서 뭔가를 해야 될 때 동시에 정관 개정을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뭐 대표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번에 대표이사 주소 변경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정관 개정도 할 것 같아. 근데 정관 개정은 예, 예를 들면 등기 사항은 없어. 예, 그렇다고 해도
주주총회는 해야 되거든요. 그 주주총회 할 때 정관 개정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지만, 예, 또 여러 가지 대표이사 뭐 중임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중임할 때는 등기해야 되는데 정관 개정할 때는 등기사항이 없어서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원 중임할 때는 그게 등기사항이니까, 예, 그럴 때는 똑같이 주주총회를 하면서 각각 할 수는 없으니까 주주총회 하면서 의안을 두 개를 적죠. 정관 개정의 건도 있고 임원 중임의 건도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시면 정관이 자연스럽게 이제, 예, 공증이 되겠죠. 예, 따라서 등기할 때 공증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경우들이 좀 편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어쨌든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따로 개정만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등기사항이 혹시 중간에 끼어 들어갈 수도 있겠다. 등기사항하고 비슷한 시점에 정관 개정을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된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 참고 삼아 들어보시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또 정관을 만드는 방법,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 예,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저희 프로그램 잘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 윤학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